안녕하십니까. 쩌렌정의 허찬지입니다. 나대찬입니다. 백마왕입니다. 예. 안녕하십니까. 쩌렌정의 허찬지입니다. 나대찬입니다. 백마왕입니다. 예, 2012년 6월 8일 금요일 부산경마 쩌렌전쟁 UCC 경마 해설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지금 경마 방송을 찍는 날이 6월 6일 현충일이에요. 오늘 뭐 순국소년들 묵념의 그 소리가 들렸죠. 묵념 하셨나요? 네, 저는 사무실이 현충원 바로 그렇죠, 선 그렇죠. 넘어서 뭐 좀 뭐 소리가 또 크게 들렸죠. 좀 그렇죠. 묵념 좀 했어요? 되게 순국소년을 위해서. 집이 바로 국립묘지 앞이잖아요. 그러네, 다 이제. 그 국립묘지 다 주변 쪽에 양쪽도 다 사무실이 있고 집이 있으신 분인데. 저도 오늘 잠깐 그 애도를 좀 했는데,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 뭐, 지난주에 이제 사고들이 많았던 한 주인데, 뭐 말한테 애도한다는 건 좀 그렇고, 그래도 부산을 대표하는, 그 다음에 또 작년도 그랑프리에 터프인과 맞짱을 떴던 미스터 파크가, 지난주 경마에서 핸디캡 경주에 출전해갖고, 인대파열을 당했어요. 인대파열 당해갖고, 어떻게 좀 살려보면 좋았을 것 같은데, 뭐 경주마라서가 아니더라도, 그냥 뭐, 관상용이라든지, 아니면은 또 그래도 한 획을 걷던 마필이니만큼 부산 경마장에 뭐 한 구석을, 자리를 차지하더라도 여물이라도 먹이면서 사람들한테 좀, 이렇게 좀, 보여주길 기대했었는데, 안락사를 시켰어요. 고통이 심하다고 그러잖아요. 인대파열. 근데 그게 인대파열이 과연 고통이 심하다고 봐줘야 되겠죠? 그러니까 그렇겠지. 보험금 뭐 이런 걸 생각하면 안 되겠죠, 또? 하여튼 좀 살렸으면 하는 바람인데, 안타깝게 안락사가 됐다는 소식을 전해드리고, 서울의 또 강마 터프인도 폐출혈을 입었어요. 핸디캐퍼들이 물론 그만큼 상대들이 없으니까 핸디캡을 계속 높여주는 건 사실입니다만 저는 생각을 좀 바꿨으면 좋겠어요. 왜냐하면 상대 마필들의 핸디캡을 낮춰주는 방향으로. 어차피 근데 갈 때가 50 밑으로는 아니 그러니까 뭐 그렇게까지 떨어진 놈들은 출전을 시키지 말아야지 뭐. 아예 차이가 많이 나는 애들은. 그래서 인류 말들을 좀 보호하는 정책들을 이번에 한번 써야 되지 않겠느냐라는 얘기를 하고. 지난주에 10kg 정도 차이 났죠? 예, 이창호하고. 예. 그러니까 좀 너무한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거를 좀 생각이 있게끔 재계열들이나 캐퍼들이 이제 좀 신경을 좀 쓰라는 얘기를 좀 하고 싶고요. 앞으로 또 어떻게 잘 나가는 말들이 또 그렇게 당할지. 뭐 JS 골드란 마필도 예전에 잘 나가다가 결국에는 그렇게 됐고. 좋아요. 뭐 일단 그런 점들 유의하시고 좀 핸디캡을 좀 줬으면 하는 바람이고. 승부경주 공지사항을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백마왕님이 먼저 금요일 날은 첫 스타트를 끊겠습니다. 2경주, 그 다음에 당근 허찬진이 이어서 4경주, 그 다음에 나대찬 의원이 6경주, 2, 4, 6으로 짝수경주, 오전 경주를 3개의 경주를 승부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방송은 뭐 이 적중 광고를 안 해왔어요. 안 해왔고, 뭐 굳이 뭐 적중 광고 할 필요도 없는 거라고 판단되는데, 하도 남들이 적중 광고를 하니까 저희도 사실 요즘 먹고 살기 힘든 판단에서 얘들은 맛있는 게 없나 보다 하고 이렇게 넘어가시는 분들도 있을 것 같은데, 그렇지 않다는 거 잘 아실 거예요. 그래도 꾸준하게 같은 만큼 매길로 갑니다. 자, 이번 주 금요일 경마 쉽지 않습니다. 인기 마필들의 불안 요소들도 상당히 보이고 있는 그런 하루이기 때문에 예의주시해서 설명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1경주 거리 1000m 혼합 4군 마필 9대 접전 구도 집중해서 한번 하도록 하겠습니다. 1경주는 배당판이 열리면 아마도 5번 6번으로 깜빡이가 심하게 팔릴 가능성이 높은 경주라고 판단됩니다. 뭐 6번 초강 같은 경우는 지난번에 백망님께서 동영상 조교로 또 잘 잡아내신 말 아니에요? 현장에서 그 8번만 뭐예요? 그 시크릿 리스프인가? 네. 너무 좋아 보여가지고 대가리 바꾸는 바람에 맞췄죠. 그러니까 팔 놓고 1템. 잘 잡아놨는데 좀 아쉽게 됐는데 그때 인기 9위였어요. 근데 외곽 선입하면서 들어왔는데 이번에는 인기 이제 1, 2위권을 다툴 마필이 되겠는데
나래찬 의원은 5, 6마권에 코를 주는 편이에요, 어떻게? 5번 뉴레코드는 제가 그 데뷔 전부터 거품을 물었던 마필이고 6번 초강 같은 경우에는 저도 뭐 동영상조교를 요번에 다시 세심하게 봤는데 지난번보다 더 좋더라고요. 그 두 마필 모두 3착 승군에 걸려 있고 1000m 거리이기 때문에 별다른 이변이 없는 한 두 마필의 동반 입상이 유력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백망님. 예, 저는 뭐 좀 역시 부산 경마는 일단 뭐 접근 자체를 일단 저배당은 조금 무시하는 쪽이라서 저는 다른 마필을 하나 좀 보고 싶은데 9번만 메디슨 미셀을 좀 보고 싶어요. 아직까지 이제 한 번도 실전 입상을 못했던 마필이고요. 예, 주폭이 조금 작아서 사실 뭐 빠른 경주에서 접근은 좀 힘들겠습니다만 지난 경주 때 글리터 플레이스가 선행을 가면서 이제 앞선 말들을 다 정리를 해줬던 그런 경주인데 이번에는 뭐 외곽이지만은 조금 남다른 의지를 보이는 것 같아서 저는 좀 9번마가 좀 배당으로 입상 가능성이 좀 있지 않겠느냐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민장기 마방하고 방동석 마방 두 마방 다 이게 정석적인 마방들이 아니거든요, 사실은. 특히나 민장기 같은 경우는 이게 지난번에 인기 9위를 때려 먹었던 집이기 때문에 이 3착 승부에 두 마리 다 걸려 있는 게 두 마리가 다 전력 승부를 해갖고 최저 배당을 지킨다는데 이게 1경주부터 저배당 마권에 돈질 들어가기가 쉽지 않은 마방이네요. 제가 볼 때는. 반면에 좀 숨겨진 말들도 있는 것 같아요. 제가 볼 때는. 아까 메디슨 리스를 얘기했습니다만 이게 초반 순발력이 좋은 말이 이제 4번 님의 참가가 초강보다 빠르지 않아요? 지난번에 뛴 거 보니까. 그죠? 빠르죠. 네. 그러니까 초강이 앞에 나가버리면 모르겠는데 님의 참가가 어차피 앞에 나갈 거란 말이에요. 초강은 다시 지난번처럼 외선을 타야 되는데 구실이 생긴단 말이에요. 구실. 지난번에는 이제 안 팔렸으니까 때려 먹으려고 열심히 탄 건데 만에 하나 이제 구실이 생긴다면은 그걸 이용해 먹을 가능성도 있다는 판단이고 지금 절세가인 같은 경우는 이제 주행 검사 때 모습이 좀 괜찮더라고요. 예? 4인군 용감이란 마필과 병합도 했고 그다음에 또 라이언 챔프 같은 경우도 이 라이언 하트 자마기 때문에 이거 지난번에 선입 이후에 이상하게 탄 것 같다고요. 그래서 좀 냄새들이 좀 나요 이번 1경주는. 그래서 5, 6마권에 저배당 마권 나래찬 위원은 인정한다 하더라도 배당이 너무 없으면 하지 마요. 이거 뭐 내가 볼 때 2배 아니 그렇지는 않을 거예요. 네? 아니 그렇지는 않. 2배에서 3배 사이 같아요. 2배는 3배는 넘을 것 같아요. 그래요? 예. 3배는 넘게 나오죠. 1번 말이 없어서 안 나올 것 같은데. 한 상대로도 좀 바람을 잡을 거죠. 그래 하여튼 집중 분석을 한 이유는 해석이 좀 틀려요. 사실 지난번 보여준 대로 능력대로만 보면 5, 6게임이 맞는데 부산 경마가 어디 그렇게 쉽게 끝나냐 이거죠. 그래서 저는 마방 때문에 못 믿겠습니다. 민장기 마방을. 그래서 저는 5는 인정을 하는데 6쪽에서는 조금 변수가 일어날 가능성이 있다는 판단이에요. 그래서 좀 숨겨놓은 말들은 몇 마리 되니까 뭐 상태가 원체 좋다고 그러면 그냥 모르겠습니다만 상태 파악을 좀 잘하시고 1경주 접근하시라는 점 말씀드릴게요. 안녕하십니까 백마왕입니다. 자 6월 2주차 부산 금유경마 승부경주 코너입니다. 자 오늘은 2경주를 준비했습니다. 전반부에 좀 일찍 시작을 했는데 후반부 경마는 좀 배당이 그렇게 많지 않을 것 같고요. 전반부에 2경주부터 한 5경주까지가 배당이 형성이 될 그럴 경주인데 특히나 2경주하고 3경주가 좀 노림수에 마필이 출전을 했기 때문에 우선 뭐 먼저 2경주를 승부경주로 준비를 했습니다. 1200의 편성이고요. 지금 뭐 서울에서 내려간 최보면 기수나 문세영 기수 이렇게 기승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 마필들의 이제 관심을 좀 가질 수 있는 그런 편성인데 이번 경주는 눈에 보이는 기록을 가지고 하는 경마는 아닙니다. 분명 1200에서 부진할 수밖에 없는 그런 마필들이 기록상으로 우위를 점하고 있기 때문에 인기를 몰아갑니다마는 이번 경주는 숨겨진 복병마를 가지고 승부하는 경주입니다. 자, 부산 2경주. 왜 백마왕이 고배당을 여러분께 추천을 드리는지, 그리고 그 고배당 마권들이 입상이나 최소한 3차권의 착승권에 많이 들어오는데, 그게 다 이유가 있다는 거죠. 그만큼 이번 2경주는 외견상 지금까지 보여준 능력의 기록보다는 숨겨있는 마필의 고유 능력,
잠재력을 찾아서 승부하는 경주고요. 그 잠재력은 그냥 외부로 나오는 게 아닙니다. 조교를 통해서 외부로 나오게 되는데 그 조교는 일부의 국한된 예상가들만 보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번 이 경주가 아마 그렇게 숨겨진 능력을 이번 경주에서 제대로 발휘를 할 수 있는 그런 조교가 이루어진 그 마피를 승부로 들어가는 경주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번 이 경주는 생각보다는 상당히 짭짤하고 큰 배당으로 나올 수 있는 경주이기 때문에 백마왕이 UCC 승부 경주로 지정을 했습니다. 자, 백마왕과 함께 동참을 하시면서 한번 처음으로 이 마필의 능력이 발휘가 되는 것을 한번 지켜보시길 바랍니다. 자, 부산 이경주 백마왕의 UCC 승부 경주였습니다. 감사합니다. 자, 3경주로 갑니다. 거리 1400m, 국내산 5군 마필 11두의 접전 구도입니다. 나대찬이요. 저는 편성을 잘 만난 6번 단독 질주의 첫 입상을 확신하고 있습니다. 1400m 두 번의 경주에서 모두 입상에는 실패를 했습니다만은 착순권에 들어가면서 선전을 했던 마필이고, 지난번에는 그동안 부족했던 순발력까지 보강이 되면서 선입전을 펼쳤던 마필입니다. 2주 만에 출전을 하고 있습니다만은 상태는 크게 이상이 없고요. 편성이 워낙에 약해졌기 때문에 김정훈 기수가 초반부터 자신있게 적극적으로 몰아친다면은 6번 단독 질주가 1400m 최근 거리 경험을 바탕으로 해서 무난히 입상을 하지 않을까,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 거리 경험이 가장 많은 마필 같아요. 1400 경주는 출전하는 마필들 가운데 또 올줄리 마방이고. 백마왕님. 저는 좀 신마를 한 마리 좀 말씀을 드리겠는데 뭐 한 마리밖에 없네요. 3번마 프레지던트가 되겠는데, 요게 이제 매니피의 자마로서 상당히 좀 기대치를 좀 가지고 있는 그런 마필인데, 이번에 뭐 새벽 조교 때 모습도 뭐 상당히 상위권 마필하고 병합할 때 상당히 좋고, 또 마방이 요런 이제 빠르지 않은 마필들, 힘이 좋은 마필들 가지고 이제 중장거리, 그러니까 그 하위 경주에서는 그래도 중거리 정도, 장거리라고도 볼 수 있는 그런 경주에 내보내서 마필의 어떤 능력을 잘 발휘를 해주는 마방이기 때문에, 이건 뭐 3번마가 조창호 기수라고는 하지만은 승부 의지 면에서는 가장 높지 않겠느냐,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요점은 그냥 팔리면 안 사면 돼요. 가장 중요한 거는 현장에서 지금 예상가들이 많이 좀 조창욱이를 못 믿어갖고 글 팔린다면 추천을 하고 싶고요. 저는 지난주 필거리에 대해서도 말씀을 드렸습니다. 필거리 500만원짜리고 사실 기대치면은 아닌데 데뷔전도 팔렸고 지난주도 팔렸어요. 근데 역시나 채찍을 버렸다는 표현들도 많습니다. 사람들이 보면서 채찍을 놓쳤다고 보는 것보다는 하도 안 가니까 버렸다라는 얘기를 많이 해요. 7천만원짜리 고가의 마필인데, 김영관 마방에 김평관 마주라, 이거 아주 대가 세거든요. 사실은 동트자, 샌드자왕 이런 말들을 갖고 있는 마주고, 그 다음에 7천만원짜리 고가의 마필인데 과연 여기서도 팔리고 어떻게 할 것인가 고민되는 부분인데, 저는 사실 말은 되고 배당판을 주시하고 싶습니다. 문세영 기수가 기승한 이번 찬란한 불꽃이란 마필이 거리가 늘려서 출전하고 있기 때문에 오히려 지난번 경기 때 중국민권에 있던 마지막에 날라왔던 끝걸음이 상당히 날카로웠거든요. 거리가 늘어났다면 찬란한 불꽃 쪽에 점수를 좀 더 주고 싶은 그런 경주가 되겠습니다. 2012년 6월 8일 금요일 부산 경마 4경주 장건호 천진의 금요일 힘주는 경주가 되겠습니다. 지난주도 제가 힘주는 경주들, 금요 경마, 그 다음에 또 일요 중계 경주, 그 다음에 제주 경주도, 중계 경주도 적중들을 다 이끌어냈습니다. 힘주는 경주라고 표현드리는 거는 승부란 표현보다는 좀 팬 여러분들께 조금 덜 다치는, 적중이 안 됐을 경우 좀 덜 다치게끔 하는 표현이란, 언어 표현이라는 점을 다시 한번 말씀드리고, 결코 약하거나 나약하게 빠지려고 그러는 표현이 아니라는 점 말씀드립니다. 자, 이번 4경주는 눈에 쉽게 보이는 경주로 절대 끝나지 않습니다. 제가 공부를 다 끝내놨어요. 다 맞춰놨으니까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만큼 쉽게 끝날 경주는 절대 아니라는 점을 제가 적중으로 증명을 해드릴 거고요. 지난주 요새 부산 경마와 제주 경마가 적중이 뭐 굉장합니다. 사실은. 그 다음에
서울 경마도 마찬가지고 지금 지난 주말에도 제가 금토일 19개 경주를 적중을 했어요. 그중에 원틀 맞고만 한 10개가 경주가 되는데 그 상승세를 이어가기 위해서 준비를 많이 했으니까 좋은 적중들 부담 없는 막권으로 아마 팬 여러분들께 제공을 해드릴 거고 또 힘주는 막권으로 공략을 할 겁니다. 절대 쉬운 경주라고 생각하지 마시고 참여하셔서 이기시는 경마 되시길 기원하고 같이 동참하셔서 응원하시고 승리하시는 경주 되시길 진심으로 다시 한번 기원해 보겠습니다. 자, 5경주입니다. 1400 국내산 4군 마필 9대 접전 고도. 자, 역시 김한건 마방에서 2000 기술을 그대로 다시 태우고 있습니다. 아까도 얘기했지만은 IM 히어로를 IM 넘버원인가요? IM 넘버원을 비롯해서 이 폴스볼드라든지 아까 같은 경우도 이제 데뷔전을 바로 이제 프레지던트 같은 경우는 상경주에 썼는데 프레지던트 같은 경우는 이제 대통령이란 그 뜻이 있는데 대통령이라는 뜻이 아니겠죠? 그죠? 그런 걸 말 이름으로 못 쓰잖아요. 회장이나 사장 뭐 이런 뜻 아닐까? 그게? 뭐 해석하기 나름이죠. 그냥. 해석을 그렇게 했을 것 같아요. 아마도 회장 정도로. 옛날만큼 이제 경마장을 신경을 안 쓰는 거지. 옛날에는 어르신 밑에서 이거 하던 사람들이 마사회장으로 오니까 그럼 못 쓰게 하는 거고 지금은 뭐 조금 그래요. 틀리겠죠. 하여튼 그렇게 나온 말이 이제 지난번에 폴스트 볼드가 데뷔전 막강 파워를 보이면서 성신처강을 그냥 떡으로 대차로 해놓고 이번에 왔는데 신기하게도 곽종수 마주, 미스터 파크 마주예요. 이건 뭐 무조건 해줘야 돼. 지난번 사건도 있고 그러니까 말도 되고 그러니까 이런 뭐 강력한 승부수를 띄울 것이라고 판단되는데 부착 찾게 가야 될 것 같아요. 부착을 좀 집중을 해서 같이 좀 맞춰봤으면 좋겠는데 사대찬이요. 저는 5번 신흥대로를 말씀을 드릴게요. 11번 뛰는 동안 한 번의 입상 경험이 있고 그 국사군 승군 이후에 이렇다 할 능력을 보여주질 못하고 있습니다만은 지난번 1400m에서 그동안 부족했던 초반 스피드, 순발력이 보강이 됐고 소속조의 슬기론이란 마필과 병합조교 시 예측에서 상당한 여유를 보여주면서 이전과는 확실하게 달라진 걸음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1번 포리스트 볼드를 제외하고 여타 마필들 중에서 그 조교 패턴이나 출전 주기가 조교 패턴이 대다수가 불안하고 출전 주기가 짧은 불안한 인기 마필들이 상당히 많기 때문에 이변의 가능성이 굉장히 높은 경기라고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이변이 나온다면 후차권에서 나올 것으로 보여지는데 그렇다면 5번 신흥대로가 이번에는 사고를 치지 않을까. 그래서 배당 마필로 5번 신흥대로를 말씀을 드릴게요. 예, 신흥대로 고배당 마필이 되겠습니다. 자, 병망. 예, 저도 뭐 이번 경주는 1번 때문에 다른 마필들이 다 피해갔는지 이 2주 만에 출전하는 마필이 지금 6마리고요. 정상 출주로 나온 마필이 1번, 3번, 7번 이렇게 4주 6주인데 사실 좀 고민은 많이 했던 경주예요. 사실은 이 뭐 일 놓고서 이제 누가 붙여 먹느냐 어느 쪽으로 이제 밀어주느냐의 또 얘기도 좀 있는 것 같은 생각도 할 수 있는데 일단 저는 뭐 워존의 자마로서 좀 거리는 짧지만은 지난 경주 좀 무빙 후에 그래도 나름대로 선전을 했던 이번마 나리 열풍이 승군전이지만은 50kg의 감량 이점으로 앓고 2주 만에 출전을 했기 때문에 저는 뭐 그래도 이번마가 승부 유지 면에서는 여러 가지 조건에서 그래도 가장 낫지 않겠느냐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예, 이건 제가 지난번에 해국을 대가리로 놓고 맞춰봐서 아는데 중위권에서 마지막 외곽으로 뚫고 나왔던 탄력이 상당히 좋았어요. 그러면 업그레이드가 된 것 같고 또 말씀대로 감량 이점까지 승부전에 안고 있으니까 저도 좀 보는 말이고 저는 주로 조교를 안 했던 마필을 하나 추천드리겠습니다. 어차피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주기가 2주 주기밖에 안 되기 때문에 뭐 특별히 조교보다는 그냥 기본 능력으로 밀고 들어올 가능성이 높아요. 1번 폴스볼드를 제외하고는 지난번 걸음이 업그레이드 된 게 장난이 아니더라고요. 중반이에 터져 나왔던 걸음이 물론 편성 그렇게 세지 않았습니다만 걸음이 살아난 거에 확실하고 이게 주로 조교를 안 하고 지금 수용 조교만 6바퀴 딱 돌려놨더라고요. 봤더니 근데 저는 그냥 기본 능력을 밀겠습니다. 지난번 물론 조교 보시는 분들한테 이런 말씀드리면 안 되지만 조교로만 다 해결이 되는 건 아니거든요. 기본 능력이 또 배가가 되고 전개도 또 플러스 되고 물론 말이니까 움직이는 동물이니까 당연히 훈련이 플러스가 돼야 됩니다만 주기가 2주 주기이기 때문에 충분히 기본 능력으로 밀고 들어올 수 있다는 점 말씀드립니다. 6월 8일 금요경마 6경주입니다. 나대찬이 준비한 금요일 부산경마 메인 승부 경주가 되겠습니다.
4군 1200m 암말들의 경주입니다. 제가 이번 경주를 메인 승부 경주로 선정한 이유는 배당판 인기 마필이죠. 승군전에 나서는 3번 비주얼 퀸을 세게 보고 있지 않기 때문입니다. 철저하게 배팅권에서 배제를 하면서 중배당 이상의 배당의 노림수를 두겠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고요. 자, 충마에 대한 신뢰는 절대적입니다. 이번에는 무조건 올 수 있는 와야만 하는 올 준비가 완벽하게 끝난 복병마 한 마리를 강력한 배팅권에 축으로 놓고요. 후차권 최대한 압축된 막권으로 팬 여러분들께 승리의 기쁨을 반드시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7경주입니다. 거리 1500m, 국내산 4군 마필 9대 접전 구도입니다. 1500이 아무래도 힌트가 되지 않겠느냐라는 판단인데, 백망. 아, 경주. 9번 말을 근데 기본 능력상 좀 강하게 봅니다. 그러면 뭐 센 말은 없어 보여요. 다들 뭐 10번 뛰어가지고 대충 다 그런데 그래도 이건 3번 뛴 놈이고 또 포화주로에서 선행력을 발휘했던 마필이고 지난 경주도 인기였습니다만은 뭐 생각보다 저는 못 뛸 줄 알았는데 그래도 지난 경주 때 뛴 그 모습으로 봐서는 뭐 이번 경주 아베기소 55kg가 조금 부담스러운 어린 마필이지만은 그래도 혈통적으로 피코 센트럴 정도라면은 이번 9번만은 이 편성에서는 인정이 된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예, 지난번에 인기 1위였는데 눈치를 싹 까더라고요, 동룡이가. 타는 거 보니까. 이번에 뭐 아베 기수까지 태웠기 때문에 눈치 깔 일은 없고 열심히 타줄 거고. 나대찬이. 6번 바이탈 포스입니다. 데뷔전 3월 4일날 1200m를 바로 입상을 하면서 능력을 과시했던 마필인데 그 다음 경주에 체중이 급격하게 불어나오면서 아베기수 한 장으로 1400m 늘어난 거리에서 상당한 인기를 모았는데 꼴등을 하고 말았어요. 거기 이제 다시 지난번 경주에서는 김동영이가 1번 게이트를 차고 나왔는데 늦발 후에 의지 없이 중미권 따라가다가 끝걸음 가능성만 보여주었던 마필입니다. 무엇보다도 1200m 데뷔전을 바로 입상을 하면서 그 능력을 보여주었던 마필이기 때문에 기본적인 잠재력은 충분히 갖춰져 있다는 판단이고요. 거기에 조성공 기수가 지난주부터 붙들고 살면서 뭐 상태를 상당히 잘 만들어놨기 때문에 이번 경주 뭐 스타트만 원활하게 받아낸다면은 외곽의 인기막 9번 광속 엔진과 함께 뭐 머리 싸움을 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6번 바이탈 포스를 강하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 바이탈 포스. 저도 9번, 6번의 그 막권을 인정을 하는 그런 입장이에요. 근데 이제 이런 경주에 고춧가루 끼는 게 이제 창욱이에요. 지가 좀 덜 팔리면 가서 후려놓는다고. 예? 그래서 이 조창욱이는 딜딜하게 팔릴 때 조심하시고 그냥 인기 1, 2로 팔 때는 그 누가 마사이 게시판에 썼더라고요. 아예 그냥 조창욱이에 대해서. 그냥 말 하나 해결해줘서 고맙다 창욱아라고. 뭐 못하면 다 지운다니까. 예. 그리고 5월달, 6월달 성적을 다 뒤져보니까요. 1착 하나 오고 2착 하나 왔더라고. 예? 그니까 2달 동안 우승 하나, 2착 하나. 근데 들어와도 못 맞추는 걸로 들어오잖아. 그렇죠. 차라리 포기하는 게 낫지. 알딸딸한 거. 어차피 그러니까, 못 맞추니까. 제가 볼 때 이 소문이 전국 방방곡곡으로 흘러나가갖고 창욱이는 조만간 정신 못 차리면 잘못될 것 같아요. 제가 볼 때. 그래서 일본 강산무적이 게이트 이점을 바탕으로 좀 빨라지고 있으니까 좀 배당이 안 팔리면은 신경을 좀 써주시고요. 근데 조창욱하고 우리 허 의원님하고 기싸움하는 것 같아요. 이렇게 얘기를 해도 바뀌지가 않아. 아니 저는 다 빼요. 이렇게 해놓고. 몇 주째 이렇게 얘기를 하면은 뭐 지가 이 방송을 안 본다 하더라도 주위에서 얘기는 좀 할 거 아니에요. 영마봉선. 아, 다 듣겠네. 얘기했잖아. 다 듣는데 그냥 니들 꼴리는 대로 해라. 나는 그냥 빼겠다는 가는 거죠. 얼마나 좋아요 그게. 강직하게. 남자라면 좀 근성 있게 좀 타서 좀 보란 듯이 이겨도 주고 그래야 되는데 그런 게 없어 그냥. 조경호는 정신을 좀 차린 것 같은데 지난주에. 네, 조경호는 서울의 조경호는 정신을 좀 차린 것 같더라고요. 자, 가장 중요한 거는 창욱이는 팔리면 조심하라는 얘기예요. 안 팔리면은 좀 배당 쪽으로 신경을 쓰시고 2달 동안 2번 들어왔습니다. 8경주 1800 국내산 상권 마필 9대 접전 구도입니다. 자, 이번 8경주 나대찬 위원부터. 저는 배당마 한 마리 말씀을 드릴게요. 9번 세계 최강입니다. 최근 2번의 경주에서 선취권에서 끈적끈적한 걸음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선두력을 갖추고 있는 마필이고 소속주의 대함정이라는 마필과 병합 조교시
이전과는 확실하게 달라진 모습 속에서 상당한 스피드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최외곽 게이트 거기에 1800m 거리 부담은 있습니다만은 제가 봤을 때는 이번 경주 단독 선행까지도 충분히 가능한 상황이고요. 최근 선취권에서 끈기 있는 걸음을 감안했을 때는 굳이 선행을 못 간다 하더라도 선두권 공략에만 무리 없이 나선다면은 의외로 9번 세계 최강이 앞선에서 버티면서 이번 경주 이변을 연출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김태준 기수의 화이팅을 기대하면서 9번 세계 최강을 강하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4월 22일 날 한번 때려 먹으려고 예? 인기 바닥 치는 놈을 갖고 한번 갖다 대봤는데 뽀롱이 나버렸어요. 지난번에는 바람이 좀 불고 오는데 그 걸음을 못 보였는데 이 거리가 좀 짧으면은 저도 한번 냄새를 좀 맡아볼까 하는데 이게 1800 경주란 말이에요. 일단 현장까지 가봐야 될 것 같고. 백망이. 저는 일단 뭐 거리 감각에서 3번마 창원 아파치가 아베기수를 또 태워서 인기를 좀 몰아갈 것 같아요. 물론 뭐 한 발은 없는 그런 마필이긴 하지만은 뭐 편성 자체가 또 여기서 뭐 얘를 빼고서 또 얘기하기도 힘든 그런 편성이라서 저는 그냥 3을 놓고서 한번 거리 감각을 우세하다 이렇게 보고 3을 놓고 해볼 생각입니다. 저는 인기만 인정할게요. 최고 강자. 뭐 걸음의 이 늘어나는 속도가 뭐 승군 여하를 떠나서 장난이 아니고 또 김옥수 마주가 신금하고 2마리 끌어놨고 또 백강렬 마방에 쉘렛 때 그대로 쓰고 있고 모든 조건상 편성도 그렇고 하자가 날 일이 없을 것이라고 판단됩니다. 5번 최고 강자 추천드립니다. 1000만원에 사가지고 이 정도 뛰면은 이 상금 얼마 뽑는 거예요? 이미 10번 다 뽑았어요. 그렇죠. 자, 구경주 1200 혼합 2군 핸디캡 7도 단촐한 접전 구도인데 따뜻한 위원. 저는 7번 헨리 히긴스를 인정을 해야 될 것 같아요. 이번에는 정말이지 올 것 같습니다. 뭐 인기 마필이겠습니다만은 데뷔 초에 상당한 능력 마필로 각광을 받았던 마필인데 컨디션 난조에 빠지면서 뭐 기본적인 스피드 순발력 발휘가 안 되면서 매경주 고전을 했던 상황입니다. 그러나 지난번 1400경주에서 예전의 순발력이 다시 살아나면서 선두권 공략에 나섰고 코스케 기수가 전개상의 불리함을 극복하지 못하면서 3착에 그쳤습니다만은 이번 경주는 1200m 거리가 내려왔고요. 여기에 뭐 3번 매머드가 선행을 나설 가능성이 굉장히 높은데 전보다는 줄어든 거리에서 상당히 수월한 전개가 예상이 됩니다. 거기에 뭐 훈련이 상태도 확실하게 많이 좋아졌고요. 탄력도 살아났기 때문에 7번 헨리 히긴스의 입상을 기대를 하겠습니다. 평범. 저는 역시 뭐 이번 경주가 7마리 나왔는데 핸디캡인데 17조 2마리 그다음에 21조 2마리 아닙니까? 그러면 일단은 저는 뭐 이번마 그랜드 디스팅션이 조성군 기수를 태워가지고 이번에 뭐 핸디캡에 나오면서 감량 2점까지도 받은 상황이기 때문에 뭐 이번마가 워낙 뭐 상태상으로나 기세상으로 상승세를 타고 있다고 보고 이번마를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 이게 그랜드 디스팅션을 위한 경주 같은데 딱 보니까요. 예? 퓨처 꺼내놓고 그런 거 보니까. 예? 예, 그다음에 또 장세현 마방에서는 또 프리팅 조이하고 빛나는 꺼내놨는데 쉘리터 태워니까 또 1번도 또 그냥 강공은 필연이고 그래서 217 3마리 싸움 같네요. 예? 271 퓨처는 뭐 명신이 태워갖고 이거 힘들 것 같은데. 자, 10경주 국내산 2군 핸디캡 9도의 접전 구도 마지막 경주가 되겠는데요. 평망이. 예, 저는 2번마 대지의 감동을 이번에 좀 한번 노려보고 싶습니다. 지난 뭐 승분전에서는 약간 조금 아쉬움을 좀 남겼던 마필입니다만은 전체적으로 지금 이번 주에 준비하는 2조 마방의 어떤 마필 중에서는 가장 상태가 좋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고 물론 뭐 아처시티 자마기 때문에 큰 장거리까지는 좀 힘들어도 요 정도 1600 편성에서 게이트 조건까지 따져본다면은 현재 뭐 조교 상태라면은 이번만은 무난하게 입상권에 들어올 수 있다 이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지난번에 출발이 빨랐는데 의도적으로 딱 재고 타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천세 영광이 들어오면서 배당이 터진 건데 똑같이 그렇게는 안 타겠죠, 그죠? 나대천님. 저는 6번 쾌성여걸입니다. 이번 경기는 7번 원더플라메 코스케 기수의 7번 원더플라메가 상당한 인기를 모을 것 같습니다만은 저는 아베 기수의 6번 캐성여걸에 주목을 하고 있습니다.
최근 입상에 번번이 실패를 하고 있습니다만은 의지 자체가 상당히 결여돼 있던 모습이고요. 예전 2월 5일 1600m 동거리에서는 노던파크를 때려잡고 대가리를 쳤던 기본 능력을 갖춘 마필입니다. 3월 23일 날 가능성을 엿볼 수가 있었고 지난번에 내심 기대를 해봤습니다만은 이성재 기수가 아예 의지 없이 경주를 끝내고 말았는데 이번에 3착 승군의 아베 기수를 기용을 했고요. 자, 조교 때 탄력도 확실하게 힘이 차면서 상태가 굉장히 좋아졌기 때문에 이번 경주 상대적으로 저평가를 받고 배당이 나온 상황이라면은 아베 기수의 6번 캐성요걸 배당 마필로 노려볼 가치는 분명히 있다고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좋아요. 저는 승분전 맡고 있습니다만 원더풀 라메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임금마마방은 이게 인기마로 팔리면 거의 잡아 빼는 경우들이 많아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8전 동안 5번의 우승을 만들었던 말은 이거는 강마라고 판단됩니다. 물론 힘이 차지 않은 상태에서 큰 경주에 나가서 꼬랑지를 좀 내렸습니다만 일반 경주인 만큼 뭐 또 승군전이라 하더라도 1600 정도까지는 소화를 또 거리 적성까지 또 3월 16일날 끝냈던 마필이니만큼 7번 원더풀람의 센 말이라고 판단됩니다. 그래서 세 마리 마필 말씀드렸습니다. 2번 대지의 감동 백마왕, 그다음에 6번 캐성요걸 가이찬, 7번 원더풀람의 당근, 이렇게 세 마리를 압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채널 고정해 주시고요. 제주 중계경주 이번 달까지는 제주 중계경주가 이제 금요일 토요일을 같이 방송을 드리고 다음 달부터는 토요일날 제주 중계경주는 토요일날로 간다는 점 말씀드립니다. 6월달까지는 계속 금, 토 다 제주 중계경주를 몰아서 해설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채널 고정해 주시면 됩니다. 2012년 6월 8일 금요일 제주 중계경주와 토요일날 제주 중계경주 6개 경주 해설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금요일 제주 중계경주와 토요일 제주 중계경주 3개씩 6개 중에서 승부 경주를 공지를 해드리겠습니다. 당근 허찬진이 금요일날 5경주 포문을 열도록 하겠고요. 이어지는 7경주에 백마왕님이 금요일날 맡으십니다. 그러니까 5경주하고 7경주를 금요일날은 당근과 백마왕이 맡겠고, 그 다음에 토요일날 2경주는 나대찬 위원이 승부를 맡도록 하겠습니다. 자, 5경주 금요일 5경주 거리 1000m 한라마 4등급 마필들 12회 접전부터 이건 당근 허찬진의 승부 경주예요. 한 마리씩 먼저 얘기해 주시면 됩니다. 나대찬 위원님부터. 저는 이제 7번 여신 등극입니다. 지난번에 안득수 기수가 기승을 하면서 바닥에서 추입을 시도했는데 결승선 통과 이후에는 걸음의 여력이 가장 좋았던 모습입니다. 그 당시 함께 출전했던 마필들이 4번 대한으뜸, 7번 대평원입니다. 두 마리도 종반 걸음의 여력은 분명히 남았습니다만은 의지 자체가 없었던 7번 여신 등극의 종반 끝걸음이 월등히 앞서 있었던 상황입니다. 강성 기수로 교체가 되면서 기승 기수는 답답합니다만은 재미있는 점은 이번 경주 선행을 나설 가능성이 굉장히 높은 9번 무등산맥에 안득수 기수가 올라왔습니다. 안득수 기수가 앞에 가서 버텨버린다면은 강성이가 안 올라갈 가능성은 있겠습니다만은 9번 무등산맥은 거리가 1000m로 늘어났기 때문에 무너질 가능성이 굉장히 높거든요. 따라서 7번 여신 등극이 역으로 강성기수 교체하면서 강공으로 나온다면은 최근 착순의 아쉬움을 분명히 날릴 수가 있다. 그래서 저는 7번 여신 등극을 강하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백마왕님. 예, 저도 뭐 이번 경주를 보는 시각은 선행마들보다는 추입권에서 마필들이 도전이 가능한데 일단 4번마 대한으뜸 같은 경우를 저는 또 보고 있는데요. 이번에 뭐 황태성 기수 재기승인데 이게 지금 최근 두 번의 경주를 보면은 뭐 순발력이 좀 떨어지는 마필이긴 합니다만은 한 번도 의지가 없었던 마필이고요. 뭐 특히나 지난 경주는 아주 의도적인 늑발이었고 직직정리 같은 경우는 조금 더 앞에 붙어 있는 상황에서도 전혀 의지를 보이지 않았어요. 그러면 이번 경주가 분명히 뭐 선행마들이 좀 약하다 이렇게 본다면은 이건 의지를 보이는 추임마 쪽에서 결정이 난다고 보고 저는 4번 말을 좀 말씀을 드려보겠습니다. 예. 자, 5경주 한 마리씩 말씀해 주셨는데 당근호찬진의 메인 승부 경주입니다. 근데 메인 승부란 표현을 제가 지난주부터 힘주는 경주라고 표현을 해드렸어요. 그래서 제주 힘주는 경주를 지난주에 적중을 제가 시켜드렸습니다. 금요일도 적중을 시켜드렸는데 요즘 제주 경마의 특징이 몇 경주, 6경주면 한두 경주를 제외하고는 발톱을 움츠렸다가 때리려고 그러는 놈들이 상당히 많이 출전해서 그걸 또 먹고 있어요. 그래서 그런 놈들 위주로 공략을 해볼 테니까 지난주에 이어서 또 다시 한번 적중으로 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7경주, 5경주는 당근의 허천진의 이제 제주 심주릉 경주고, 7경주는 백마왕님의 제주 승부경주입니다. 1610m 한라마 2등급 마필들 핸디캡 12회 접전구도입니다. 자, 나대찬요. 저는 1번 시대별을 말씀을 드릴게요. 거리가 1610m로 늘어났습니다만은 게이트가 1번 게이트로 내려왔습니다. 지난번에 1400m 상당한 인기를 모았습니다만은 초반 선행을 3번 아름다운이란 마필에게 뺏기면서 선행 강탈을 했고요. 그 다음에는 대성골이란 마필과 시종 경합을 하면서 초중반에 체력 안배가 전혀 안 됐습니다. 결국에는 이번 경기 함께 출전하는 정한모 마주의 2번 신천 대풍, 4번 신천 신비에게 동반 역전을 허용하면서 3차게 그치고 말았습니다만은 이번에는 1번 게이트에서 너무나 편한 선행 경기가 예상이 됩니다. 지난번에 상당히 힘을 쓰고도 1400m에서 3차까지 들어가는 끈기를 보여주었던 마필이기 때문에 김영석 기수가 1번 게이트에서 편하게 스타트 잘 받아서 선행으로 레이스를 이끈다면은 이번에는 2차권 내 입상은 기대해 볼 수가 있겠다. 그래서 1번 시대의 별을 다시 한번 강하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는 3번 푸른 신화예요. 일단 1610m를 뛰어본 말들이 많지는 않습니다. 그 와중에 장우성 기수의 카드를 썼기 때문에 이번 경주 편성에서는 충분히 경쟁력이 있지 않겠느냐라는 판단 하에 3번 푸른 신화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백마왕님. 네, 이번 제주 7경주를 이제 핸디캡 경주를 승부 경주로 잡았는데요. 일단 이번 경주는 이제 마방의 승부 의지가 어떻게 나오느냐에 따라서 결론이 상당히 좀 다르게 나올 수 있는 그런 편성입니다. 제가 노리고 있는 마필은 조금 인기권에서는 멀어져 있겠습니다만은 충분히 경쟁력이 있는 마필이 되겠고, 나머지 마필 중에서 승부 의지가 표출이 되는 마필을 주력으로 공략을 하면서 중배당 정도의 포커스를 맞춰서 공략하는 승부 경주가 되겠습니다. 네, 7경주. 5경주는 당근어치 한진, 7경주는 백마왕. 이렇게 금요일날 2경주 승부를 저는 힘주고 백마왕님은 이제 승부를 들어가시고, 자, 9경주 1200 한라마 3등급 마필들 9대 접전 구도입니다. 이건 백마왕님부터 먼저 얘기를 하시면 되겠네요. 일단 9번마 당대 황비의 어떤 움직임이 상당히 좀 인상적이다. 뭐 앞에도 가고 따라도 가고 뭐 가는 대로 가서 이제 다 입성을 결정을 대주고 있는데, 뭐 이번에도 충분한 어떤 조교 강도 올리고 나왔고요. 기존의 마필들이 이제 1200에서 거리 경험은 많이 있습니다만은 연투를 때렸던 그런 강만은 없는 그런 편성이기 때문에 뭐 거리 늘었다고 해도 9번마 당대 황비는 충분히 한번 입상권 도전은 가능하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좋습니다. 백마왕님이 당대 황비, 그다음에 하대천님. 저는 배당마 한 마리 말씀을 드릴게요. 5번 가야문화입니다. 올 2월 달에요. 승군전 1200m를 바로 입상을 하면서 그 후로 계속해서 침체된 걸음을 보여주고 있는 마필입니다. 무엇보다도 1200m 거리 경험이 상당히 풍부한 마필이고, 이번에 외곽의 빠른 마필들이 1200m 첫 도전에 나서는 마필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의외로 선두권이 무너질 가능성이 굉장히 많은 가운데 이번 경기 5번 가야부나가 제 생각에 제가 계속해서 지금 추적을 하고 있는데 추입이 가능한 편성을 분명히 만났습니다. 준비도 상당히 잘 돼 있는 것 같고요. 문성호 기수 한 장으로 전혀 인기가 없겠습니다만은 선두권이 무너졌을 경우에 거리 강점을 바탕으로 해서 중반 역전에 성공, 배당을 줄 수 있는 마필이 아닐까. 그래서 5번 가야문화를 강하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가야문화. 백마왕님은 당대왕비, 그 다음에 나대찬지는 가야문화, 당근어찬지는 성불대통. 5월 19일에 통천문하고 거의 뭐 풍적이란 마필, 진지항이란 마필, 이거 지난번에 저희가 여기서 풀어드렸던 경주인데 뭐 거의 배당이 나오니까 또 이제 승부를 걸었고, 지난번에 인기가 또 팔리니까 덜덜하게 말을 모는 것 같았어요. 그래서 이번 경주에서는 또 비슷한 말들이 많이 나오니까 충분히 나이나 기술하고 좀 덜 팔리면 갖다 또 될 수가 있어요. 그래서 6번 성불대통을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6월 9일 토요일 제주중계 경주 경마 해설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1경주 1000m 한라마 3등급 마필들 9대 접전 구도인데요. 자, 이거는
나대찬 위원부터 먼저 한 마리 얘기해 보세요. 저는 7번 절대강호입니다. 이번 경주는 6번 쾌거릴마, 8번 청일청풍, 외곽에 9번 철옹산성까지 세 마리가 선두력이 굉장히 좋은 마필들인데 모두 외곽 게이트에 출전을 하고 있기 때문에 초반부터 선두권 경합이 상당히 치열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반면에 7번 절대강호 같은 경우에는 지난번 승군전에 입상에는 실패를 했습니다만 후미에서 전력을 다졌던 상황이고요. 끝걸음의 가능성을 분명히 확인할 수가 있었습니다. 이번 경주는 분명히 정계상에 이점이 있는 상황 속에서 황태성 기수가 좀 더 적극적으로 선두권 가담을 해준다면은 종반 뚝심바리를 기대해 볼 수가 있다. 그래서 7번 절대강호를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백마홍님. 저는 뭐 물론 선행마들이 어떤 경합 구도로 갈 수는 있습니다만은 이건 9번마 철옹산성의 김다현 기수의 감량 이점을 태운 게 조금 눈에 거슬립니다. 지금 뭐 6번마 쾌걸 일마에 장우성 기수가 또 기승을 해 있고요. 고마피를 또 이번에는 이제 김다현 기수가 외곽에서 감량 이점을 받았기 때문에 요거는 뭐 꼬마 기수를 좀 보내주고 따라가는 그런 전개가 나온다면은 요거는 9번마가 충분히 뭐 입상권 한 자리는 차지할 수 있지 않겠느냐 이렇게 봐서 저는 좀 공격적으로 9번마를 한번 노려보고 싶은 경주가 되겠습니다. 네, 일주일 만에 나왔어요. 지난주에 나온 말이에요. 지난주에 나와서 아주 바람도 심하게 불었던 마필입니다. 근데 이제 상승소녀란 말을 이제 달고 오면서 배당이 터졌던 거죠. 얘는 들어왔는데 후착을 배당마가 들어오면서 나머지 인기 마필들이 전부 다 졸전을 피우고 거의 안 갔던 경주에서 들어왔는데 그것도 얘는 뭐 말이 되니까 이렇게 들어온 거지 말이 안 돼갖고 들어오진 않았을 거예요. 그러니까 일주일 만에 쓰면서 다시 감량 기술을 쓰는 거 보니까 철옹산성 조시가 났다는 표현이 맞겠네요. 이렇게 일주일 만에 나오는 거 보면 저는 타고난 재능이 이번에는 쾌걸 일마를 이길 것 같습니다. 지난번 경주 때는 이게 외곽 경합을 하면서 목차를 졌는데 이번에 1번 게이트 안쪽에 있기 때문에 자리 잡기도 용이하고 어떤 말이 선행을 나선다 하더라도 자동빵 선입이 보장되어 있기 때문에 1번 타고난 재능을 1경기에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제주 중계 이경주는 나대찬 위원의 메인 제주 승부예요. 거리 1000m 한라마 3등급 마필들 9대 접전 구도입니다. 백망 맞죠? 예, 저는 뭐 이번 경주를 상당히 좀 재미있게 좀 보고 있는데요. 지금 4번마 풍류가를 좀 지목을 하고 싶습니다. 지금 5월 5일 날 이후에 재검을 받고 지난 경주 때는 완전히 전현준 기수가 이제 또 후미권에서 조교도 약하게 하고 나와서 의지가 없었는데 이번에 2주 만에 출전으로 돌아오면서 아무튼 일단 뭐 준비를 많이 하는 그런 모습이에요. 그래서 저는 4번 말을 이번 경주에 한번 고배당 막권으로 추천을 드려보겠습니다. 네. 재검 이후에 한번 좀 쟀다는 표현이 맞겠네요. 자, 이경주 저는 승군전을 맡고 있는 마필입니다만 선두권에 나설 수 있는 천년대고는 그대로 한번 더 밀어보겠습니다. 지난번에 선행 나선 이후에 여유가 좀 많았어요. 이번 경주도 마음을 먹으면 바로 선행을 나설 수 있고 승군전이라 하더라도 그대로 밀어붙여서 배당을 터뜨릴 수 있는. 그 다음에 4월 28일 경주 때 보니까 뭐 원체 기세가 좋았던 말이고 지난번 5월 11일 경주 때만 한번 작업을 해놓은 것 같아요. 그래서 앞에 나가서 강공을 건다면은 승부가 가능하지 않겠느냐. 그래서 4번 풍류가와 2번 천년대군을 백마항과 당근이 하나씩 얘기했습니다. 나대천이요. 이번 경주는 전형적인 기복마 편성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9마리가 출전을 하고 있습니다만은 9마리 모두가 입상이 가능한 상황이고요. 또 인기마필들도 절대적인 신뢰를 보낼 수 있는 인기마필들이 없습니다. 배당의 가능성이 분명히 있다고 판단을 하고 있고 최근 제주경마 흐름이 뭐 저배당 아니면 아예 의외에 뭐 고배당이 터지고 있는데 이번 경주는 제가 봤을 때 쉽사리 저배당으로 끝날 게임은 아니라는 판단입니다. 제가 한 6개월 만에 입상의 찬스를 만난 마필이 출전을 하고 있습니다. 당연히 6개월 동안 바닥을 치고 있기 때문에 배당이 나오겠죠. 충분히 가능한 편성을 만났고요. 기본 능력도 되는 마필이라고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주중계 이경주는요, 뭐 저배당이 아닌 중고배당에 포커스를 맞추면서 배팅 강도를 올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제주중계 이경주는 나대찬 위원의 승부경주 배당을 노린다. 참여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제주중계 마지막 5경주 1610m 한라마 1등급 12회 핸디캡 경주입니다. 자, 나대찬 위원 한 번 더 얘기해보세요. 마지막. 저는 6번 용장입니다.
자, 이번 경주는 뭐 3번 입소문, 4번 제일승자, 외곽에 8번 거과대로, 10번 후세자 이런 마필들이 인기를 모을 것 같습니다만은 6번 용장이 이제 1군 적응이 끝났다는 판단이고요. 워낙에 묵직한 걸음을 갖춘 마필, 갖고 있는 마필이기 때문에 장우성 기수한장으로 이번 경주는 칼을 뽑아야 될 것 같습니다. 상대들은 만만치는 않습니다만은 지난번 경주 김대영 기수한장으로 그 1군 가능성을 분명히 보여주었던 모습이고 뭐 장우성 기수라면은 6번 용장 1군 첫 입상을 견인하는데 문제가 없다. 거기에 배당까지 나온다면은 6번 용장을 노려볼 가치가 분명히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난번에도 이 호신술이란 마필하고 윤덕상 마방에서 같이 내보냈는데 호신술이 인기를 많이 끌었었어요 그때. 근데 이제 용장을 무빙을 뜨면서 승부를 한번 걸었는데 얘가 호신술이 눈치를 싹 보더라고. 근데 안 된 거야. 미수에 그친 거예요. 예? 그러니까 이제 미수에 그치니까 기수가 좀 불안하니까 이제는 우성이로 한번 바꿔보면서 거리까지도 이제 1610m 줄여 나오고 있기 때문에 내용은 상당히 좋다고 봐야 되겠습니다. 6번 용장은. 평방님. 정말 상당히 좀 어렵게 보고 있어요, 저도. 뭐, 이리저리 뭐, 생각을 많이 해봤는데, 일단 9번만 망포의 꿈이 최근에 뭐 굉장히 좀 불안하고 기본 능력 떨어지는데, 지난번 마주협회 장배 나갔을 때, 일단 전개 자체를 조금 앞에서 가져갔던 그런 전개가 있기 때문에, 뭐 이번 경주는 인기마들의 어떤 그런 전개보다는 일단 전개 면에서 9번마의 전개가 조금 유리해 보인다. 이렇게 봐서 9번마를 배당마로 추천을 드리겠습니다. 자, 9번은 배당마로 백망님 얘기해 주셨고, 이게 지금 출전하는 말들이요. 다 넣었다 뺐다를 퐁당퐁당 던지고 있어요, 인기 말들이. 후세자 같은 경우도 넣었다 뺐다 하고, 거가대로도 넣었다 뺐다 하고, 그 다음에 이 사제부리 같은 경우도 그런 승부 형태고, 이 냄새들이 좀 빡빡 납니다. 근데 이게 적정거리 1610m인데, 제일 승자. 얘는 마찰이 얇은데 이게 작전마야, 이것도요. 이것도 사실 몇 번씩 제주 경마인들 조교보시는 분들은, 뒷담화 몇 번 까면서 그냥 했던 말이고, 1610m 정도까지는 된다고 보여집니다. 그래서 나윤아 기수의 제일 승자가 이번에 좀 덜덜하게 팔린다면은, 외래 인기 마필들은 넣었다 뺐다 퐁당퐁당 합니다만, 제일 승자한테 기회가 주어지지 않겠느냐라는 판단입니다. 자, 이렇게 제주 중계 경주 6개 경주 집중 해설을 해드렸습니다. 부디 좋은 적중들 팬 여러분들께 돌아가기 기원하겠고, 저희는 맡은 경주들, 힘주는 경주, 승부 경주들 최선을 다할 것이고, 그 다음에 또 마지막 점검까지 다 해서 최종 마번, 적중 마번으로 가까운 마번을 팬 여러분들께 내도록 하겠습니다. 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